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70대와 80대에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느냐,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배를 만져보십시오. 갈비뼈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배가 부른 느낌이 드십니까? 마지막으로 속쓰림을 느끼신 게 언제입니까? 제산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계십니까? 의료계가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5세 이상이시라면 95%의 확률로 여러분의 위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의 위산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질환이 여러분의 몸을 안에서부터 천천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20년 넘게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진료해 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국제의학 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제가 발견한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석 달 전 72세의 이 여사님이라는 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대기실에서 진료실까지 걸어오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따님이 내내 부축해야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항상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뼈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1년에 2번이나 폐렴에 걸리셨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그냥 늙어가는 것 같아요. 제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생각조차 하지 않는 특정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20년의 진료 경력에도 불구하고 저조차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 여사님의 위는 거의 위산을 전혀 생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몸이 음식에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3끼를 드시면서도 굶어 죽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위산이 여러분의 적이라고 설득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제산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 위산 생성을 줄이는 약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분들에게는 정반대가 사실입니다. 위산이 너무 많은 게 아닙니다. 위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이 결핍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파괴하고 있는 숨겨진 시한폭탄입니다. 충분한 위산이 없으면 몸이 단백질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음식에서 칼슘을 추출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B열들이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철분은 음식 속에 갇힌 채로 혈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위험한 것은 위산에 의해 죽어야 할 해로운 박테리아가 이제 소화관에 자리 잡고 몸 전체로 퍼지고 면역 체계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항상 피곤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뼈가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모든 감기와 독감에 걸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의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원인 모를 통증이 있는 이유입니다. 의사들은 그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틀렸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제가 이 여사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한 정확한 치료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여사님은 매일 아침 올림픽공원에서 도움 없이 5km를 걷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이 문제를 매일 더 악화시키고 있는 5가지 음식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 없이 자연스럽게 위산 수치를 회복시키는 간단한 아침 의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이 질환이 정확히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닥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조심스럽게 들어주십시오. 배를 만져보세요. 갈비뼈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배가 부른 느낌이 드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식사 후에 그냥 속쓰림이라고 넘겨버리는 타는 듯한 느낌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는 수년간의 고통에서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이며 서울에서 20년 넘게 진료를 해왔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소화기 건강센터 중 한 곳에서 20년 동안 65세 이상의 환자 15,000명 이상을 진찰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깊이 충격에 빠뜨렸고 노인들의 위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 병원 문을 통해 들어온 노인 환자의 95%가 정확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저를 두렵게 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 중 단 한 명도 자신이 그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단 한 명도요. 그들은 다른 문제들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속적인 피로,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반복되는 감염, 쉽게 골절되는 약한 뼈. 그들은 이것이 그냥 나이 드는 것의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틀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숨어있는 조용한 살인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위 문제가 너무 많은 위산에서 온다고 들어왔습니다. 속쓰림 약, 제산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약업계는 이 믿음 위에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절대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파괴하는 진짜 전염병은 정반대입니다. 위산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네,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위는 충분한 위산을 생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염산증이라고 부르지만 그 복잡한 용어는 잊으십시오.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위산 생성이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30세 때의 절반만큼의 위산만 생성합니다. 70세가 되면 더욱 떨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을 안에서부터 조용히 파괴하는 시한폭탄입니다. 자,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산이 적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치명적으로 틀렸습니다. 위가 충분한 위산을 생성하지 못할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연쇄적인 건강 문제들의 원인입니다. 위산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위산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파수꾼입니다. 위산은 여러분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음식을 드시면 강한 위산이 3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단백질을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둘째, 음식 속의 위험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이 장으로 침투하기 전에 죽입니다. 셋째, 위에 효소를 분비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칼슘, 마그네슘, 철분, 비타민, BCAA 같은 필수 미네랄을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이제 위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점심에 드신 닭고기의 단백질이 그대로 위장에 남아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채 썩어갑니다. 죽었어야 할 유해의 박테리아가 그대로 장으로 넘어가 증식하며 혼란을 일으킵니다. 뼈에 꼭 필요한 칼슘이 전혀 사용되지 못한 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뇌와 신경에 필수적인 비타민 B7D는 그냥 낭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항상 피곤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뼈가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기나 독감에 걸릴 때마다 옮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먹어도 근육량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하루 3끼를 드시는데도 여러분의 몸은 말 그대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음식은 들어가지만 위산이 너무 약해서 영양분을 꺼낼 수 없기 때문에 몸이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위장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진실과 정반대되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을 더 아프고 더 약하게 효과도 없는 약에 더 의존하게 만든 위험한 거짓말을 들어온 것입니다. 의료계는 여러분이 속쓰림, 역류, 소화불량이 생기는 것은 위산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라색 알약,
위산 억제제, 제산제를 처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한 후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이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95%는 위산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 적은 것입니다. 50세 이후부터 매년 위산 분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 20%밖에 안 되는 위산만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고기를 소화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언제부터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몇 시간씩 위장에 돌덩이처럼 남아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평생 즐겨 드시던 음식을 먹고 속이 더부룩해지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위산이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음식을 제대로 분해할 만큼 충분한 위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위산은 pH 윌레에서 니 사이로 극도로 강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의 배터리산만큼 강한 산성도입니다. 이 강력한 위산이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음식 속 단백질을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작은 조각으로 분해합니다. 둘째, 음식과 함께 들어온 위험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을 죽입니다. 셋째,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음식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비타민 B10B, 철분, 칼슘, 마그네슘을 방출하라는 신호를 위장에 보냅니다. 그런데 위산 수치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음식이 그대로 위장에 남아 몇 시간씩 발효되고 썩습니다. 그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생성되어 식도를 밀어올리며 타는 듯한 느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속쓰림을 느끼지만 그것은 위산이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위산이 너무 적어서 음식이 썩고 압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잔인한 아이러니가 보이십니까? 증상은 똑같이 느껴지지만 원인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정말 위험해집니다. 이 문제로 위산 억제제를 드시면 모든 것이 10배나 더 나빠집니다. 남아있던 약간의 위산 분비마저 차단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72세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이 씨는 8년 동안 위산 억제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8년입니다. 잘 드시는데도 계속 약해지고 피곤해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골밀도는 형편없었습니다. 만성 빈혈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위산 수치를 검사했을 때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약이 음식에서 영양을 흡수하는 몸의 능력을 파괴한 것입니다. 하루 3끼를 드시는데도 사실상 굶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전염병입니다. 낮은 위산은 단순히 소화 불편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에 연쇄적인 재앙을 일으킵니다. 적절한 위산이 없으면 단백질을 흡수할 수 없어 근육이 소모됩니다. 칼슘을 흡수할 수 없어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집니다. 비타민 B1T를 흡수할 수 없어 머리가 멍해지고 신경 기능이 악화됩니다. 철분을 흡수할 수 없어 빈혈이 생기고 항상 피곤합니다. 더 나쁜 것은 위산이 너무 약하면 위장에서 죽었어야 할 유해의 박테리아가 살아남아 장에 정착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독소를 만들고 영양분을 빼앗고 온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낮은 위산이 노인들의 폐렴, 식중독, 소장세균 과증식, 심지어 대장 문제 발생률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에 손을 대보십시오. 솔직히 자문해 보십시오. 소화가 정말로 강하고 효율적으로 느껴진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소화와 노화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정확한 과학을 파고드는 순간입니다. 약속하건대 이 부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몸이 수년 동안 여러분에게 대항해 싸워왔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위산저하증입니다. 이것이 의학 용어이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산저하증은 위장이 위산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산이 너무 많은 게 아닙니다. 위산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95%가 겪고 있는 숨겨진 적이며 대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위산이 너무 낮아지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산은 pH 수치 1.5에서 3.5 사이로 극도로 강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터리 산성액보다 더 강한 산성도입니다. 네, 배터리 산성액보다 강합니다. 우리 위장은 세 가지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음식의 단백질을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작은 조각으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위험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을 죽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임무는 췌장과 담낭에 신호를 보내 소화가 제대로 계속되는 데 필요한 효소를 분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위산 생성이 40비교 충% 감소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이상 감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건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의학적 사실입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의 박수민 박사는 자신의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를 검사하며 이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65세 이상 환자의 94%가 적절한 소화에 필요한 최소 기준치 이하의 위산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위험한 부분입니다. 위산이 너무 약하면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위장에 그대로 남아 썩기 시작합니다. 여름 더위에 주방 조리대에 고기를 6시간 동안 놔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부패 과정에서 독성 가스가 생성되고 복부 팽만이 발생하며 이 가스들이 식도를 압박합니다. 느끼는 그 타는 듯한 감각은 위산이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음식이 부패하고 가스 압력이 생기는 것인데 이는 제대로 소화시킬 만큼 충분한 위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것은 강한 위산이 없으면 위장에서 죽었어야 할 해로운 박테리아가 살아남아 소장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것들은 수백만 개로 증식합니다. 이 상태를 소장세균 과증식증, 즉 SIVO라고 부릅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우리 몸이 흡수하기 전에 음식의 영양분을 훔쳐갑니다. 장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 노폐물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가스와 불규칙한 배변 활동을 겪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슘 보충제를 먹는데도 뼈가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이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8년 동안 심한 속쓰림을 호소하며 박 박사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8년입니다. 그녀는 매일 제산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위산 생성을 억제하는 종류의 약이었죠. 담당 의사는 위산이 너무 많으니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가 위산 수치를 검사했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여사의 위산은 거의 중성이었고 물과 같았습니다. 거의 위산 생성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속쓰림 때문에 복용하던 제산제가 실제로는 남아있던 위산 생성마저 차단하여 상태를 10배나 더 악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산제 복용을 중단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유할 치료법을 따른 지 2주 만에 이 여사의 속쓰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개월 만에 활력이 돌아왔고 건강한 근육량이 5kg 증가했으며 골밀도 검사 결과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위산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4가지 구체적인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 중 2가지만 있어도 이미 위험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말하는 명백한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이 필사적으로 보내는 숨겨진 신호이며 65세 이상의 95%가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아마도 생각도 하지 않고 매일 하는 일입니다. 평소 식사량의 절반만 먹었는데 비정상적으로 배가 부르다고 느끼십니까? 일부러 적게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위장에 무거운 돌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음식을 제대로 분해할 만큼 충분한 위산이 없다고 위장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위산이 임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음식은 그냥 거기 머물면서 여름 더위에 쓰레기처럼 발효됩니다. 점심 식사 후 30분 뒤에 느끼는 그 불편한 포만감은, 그것은 처리할 위산이 없어서 위장에서 썩고 있는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입니다. 위장은 2조 4시간 이내에 비워져야 합니다. 4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배가 부르다고 느낀다면 위산 생성이 급격히 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지금 손톱에 나타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손톱을 보십시오. 큐티클에서 손톱 끝까지 수직 줄무늬가 보이나요? 손톱이 부서지기 쉽고 쉽게 깨지며 층층이 벗겨지나요? 이것은 심각한 미네랄 결핍의 직접적인 신호이며, 노인의 미네랄 결핍은 항상 낮은 위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연을 흡수하려면 강한 위산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위산 없이는 세상의 모든 칼슘 보충제를 먹어도 뼈는 단 1g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저는 서울의 병원에서 이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환자들이 수년 동안 비싼 칼슘 알약을 복용하는데도 골밀도는 계속 떨어집니다. 문제는 칼슘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칼슘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위산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톱의 그 줄무늬는 미네랄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우리 몸의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입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금속성 맛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하루에 3번 양치질을 하는데도 지속적인 입 냄새가 있나요? 이것은 낮은 위산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위에서 죽어야 할 유해균들이 살아남아 증식합니다. 이 세균들은 가스를 만들어내고 그 가스가 식도를 타고 올라와 끔찍한 금속성 막과 만성 부치를 유발합니다. 아무리 가글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입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위장에 있습니다. 세균들이 산이 없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구취 때문에 2년 동안 치과를 전전했습니다. 온갖 가글을 다 써보고 혀 클리너도 써보고 심지어 발치까지 고려했습니다. 아무도 위장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위산 수치를 검사했더니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위산을 회복시킨 지 3주 만에 구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경고 신호는 예상치 못한 체중 감소와 만성 피로가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는데도 의도하지 않게 체중이 줄고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다면 여러분의 몸은 세포 수준에서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아미노산이 없으면 몸은 연료로 쓰기 위해 자신의 근육 조직을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분들이 허약해지고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적게 먹어서가 아닙니다. 위장이 먹은 음식에서 영양분을 추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이 없어서 음식 속 영양소를 풀어낼 수 없다면 매 끼니가 무의미해집니다. 지금 당장 손톱을 만져보세요. 세로 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식사 후 어떻게 느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4가지 신호는 심각한 합병증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5번째 요점이 가장 위험한 오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산과 뼈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에 관한 것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뼈 말입니다. 지난 40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저를 찾아온 노인 환자의 90%가 심각한 위산 부족 증상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칼슘 보충제를 처방했습니다. 그 알약들은 위장에서 돌처럼 앉아 있었고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적절한 위산 없이는 몸이 칼슘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파괴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우유나 멸치처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그 칼슘은 위산에 의해 장이 흡수할 수 있는 작은 입자로 분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산이 너무 약하면 65세 이상 거의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칼슘은 그냥 소화기관을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나갑니다. 칼슘을 먹고 있지만 뼈는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유를 마셔도 뼈가 분필처럼 약해지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 이것을 흡수불량이라고 합니다. 위장이 고장난 공장이 된 것입니다. 음식은 들어가지만 영양소는 가야 할 곳에 절대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칼슘만 희생되는 게 아닙니다.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마그네슘도 흡수될 수 없습니다. 신경과 뇌를 보호하는 비타민 B3는 음식 단백질에서 분리되기 위해 위산이 필요합니다. 위산 없이는 잘 먹어도 결핍이 생깁니다. 혈액에 산소를 운반하고 지속적인 피로를 예방하는 철분도 강한 위산이 있어야 흡수됩니다. 그래서 70대 환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찾아오십니다. 박 선생님, 저는 하루 3끼 건강하게 먹습니다. 비타민도 챙겨 먹습니다. 왜 매달 더 약해지는 걸까요? 왜 가볍게 비틀거리기만 했는데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진 걸까요? 답은 항상 같습니다. 위장이 수년간 조용히 기능을 상실해온 것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이 여사님이 기억납니다. 딸이 저희 병원에 모시고 왔을 때 73세셨습니다. 이 여사님은 인도에서 가볍게 걸려 넘어질 때 손으로 짚는 바람에 손목이 골절됐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 심각한 골다공증이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칼슘 알약 2알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위산 수치를 검사했더니 거의 없었습니다. 위의 pH가 6이었는데 1에서 3 사이여야 합니다. 5년 동안 몸이 사용할 수 없는 비싼 칼슘 보충제를 삼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땅에 벽돌을 던져서 집을 짓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상황을 시한폭탄으로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위산 부족은 단지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뼈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특정 시점 이후 급격하게 가속화됩니다. 어느 날은 괜찮다고 느낍니다.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6개월 후에는 기침만 해도 척추뼈가 골절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서 수십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모든 것을 악화시키는 제산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의사가 수년 전 속쓰림 때문에 처방했고 그 이후로 계속 복용하고 계시는데 매 복용량이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고 치명적인 낙상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약이 실제로는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지금 당장 팔뚝을 만져보세요. 뼈를 눌러보세요. 그 뼈는 오늘 새로운 칼슘으로 재건되고 있거나 천천히 속이 비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택은 전적으로 위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위산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6번째 중요한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위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손톱을 보세요. 어서요. 손을 들어 올려 자세히 보세요. 손톱 밑부분에서부터 세로로 뻗어 있는 세로 줄이 보이시나요? 손톱 끝을 보세요. 손톱이 부서지기 쉽고 잘 갈라지나요? 손톱이 약간 오목한 모양, 마치 숟가락처럼 되어 있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 미네랄을 흡수할 수 없다고 절규하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산이 임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필수 미네랄, 특히 철분, 아연, 칼슘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손톱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이러한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위산이 없으면 시금치를 산더미처럼 먹고 굴을 양동이로 먹고 세상의 모든 우유를 마셔도 여러분의 몸은 깨진 파이프로 물을 붓듯이 모두 배출해 버립니다.
저에게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손톱이 계속 갈라진다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손톱이 갈라져서 봉투도 제대로 열지 못해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칼슘 보충제를 복용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싼 것으로 텔레비전에 광고하는 그런 종류였습니다. 그런데 골밀도 검사 결과 골다공증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위산이 너무 낮아서 그 칼슘 알약들이 소화되지 않은 채로 몸을 통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중에 알약이 통째로 그대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었고 그 사이 뼈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약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손톱 문제는 외관상의 문제보다 더 깊습니다. 손톱은 혈액 상태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숟가락 모양의 손톱을 보면 저는 즉시 철분 결핍성 빈혈을 확인합니다. 이런 종류의 빈혈은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약한 위산이 음식의 철분을 혈액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한 철분이 없으면 혈액이 뇌, 심장, 근육에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분들이 항상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이고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이유이며 기억력이 흐릿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노화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수년 전 위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손톱을 다시 만져보세요. 손톱을 눌러보세요. 하얗게 변했다가 분홍색이 돌아오는데 2초 이상 걸리나요? 그것은 빈혈로 인한 혈액순환 불량의 징후입니다. 지금이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빈혈이 심해지면 심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은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점점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이는 심장비대, 불규칙한 심장 박동, 심지어 심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손톱을 망가뜨리는 바로 그 낮은 위산이 비타민 B 온티 흡수도 막고 있습니다. 위산 없이는 비온미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불미 결핍은 돌이킬 수 없는 신경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70세 환자분들이 더 이상 발을 느끼지 못하고 다리의 감각을 잃어서 넘어져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비극은 5년 전에 위산을 회복했더라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손톱 바닥이 창백하고 건강한 분홍색 대신 거의 하얗나요? 이것은 응급 신호입니다. 몸이 가지고 있는 적은 양의 철분을 배급하고 있고 사지 끝부분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손톱이 이렇게 보인다면 즉시 오늘,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가 곧 여러분과 공유할 아침 습관은 며칠 내에 위산 회복을 시작할 것이고 3개월 안에 강하고 분홍빛이 도는 건강한 새 손톱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씨 환자분의 손톱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활력이 돌아왔고 어지러움이 멈췄으며 골밀도가 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위장의 근본 원인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 5단계는 3주 안에 여러분의 위산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생 사과 식초 한 큰술을 섞어서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한데 찬물은 막 깨어나는 위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음료는 위장에 다시 위산을 생산하기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는 법을 잊어버렸고 이것이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21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세요. 두 번째 단계.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진짜 단백질 말입니다. 빵이 아닙니다. 죽이 아닙니다.
채소만도 안 됩니다. 매일 6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계란 3개, 점심에 손바닥 크기의 생선 1조각, 저녁에 두부 1그릇입니다. 단백질이 없으면 위장이 위산을 생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산은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드러운 탄수화물만 먹으면 위장이 게을러지고 위산 생산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세 번째 단계, 식사 중에 물 마시는 것을 멈추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가 하루에 물 8잔을 마시라고 말하는 거 알고 있고, 그건 괜찮지만 식사 중에는 절대 안 됩니다. 식사하면서 물을 마시면 여러분이 아직 가지고 있는 적은 양의 위산을 희석시킵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2시간에 물을 마시세요. 식사 중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소화가 40% 향상됩니다. 네 번째 단계. 매 점심과 저녁에 쓴맛 나는 채소를 추가하세요. 갓, 치커리, 민들레, 잎 같은 쓴맛 나는 채소는 자연스럽게 위산 생산을 자극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매 끼니마다 쓴맛 나는 음식을 드셨지만 현대 음식은 달고 순하게 품종 개량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그 쓴맛 신호가 필요합니다. 끼니마다 쓴맛 채소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5번째 단계. 매일 저녁, 식사 후 15분간 산책을 하세요. 힘든 산책이 아닙니다. 운동도 아닙니다. 그냥 아파트 주변이나 동네를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은 위를 제대로 비우는 데 도움이 되고 다음 날을 위해 소화기관을 준비시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뛴 환자들은 회복하는 데 2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 병원에 오셨을 때 71살이셨습니다. 국 반 그릇도 제대로 못 드시고 배가 부르고 기운이 빠지셨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드려야 할 정도로 기력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5가지 간단한 단계입니다. 3주 동안 정확하게 따라 하셨습니다.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혼자 걸어 들어오셔서 허리를 펴고 서서 전날 밤 고등어 구이를 한 끼 다 드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어머니를 되찾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원래 작동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뿐이고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즉시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또는 65세 이상의 친구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기다리는 매일매일 위산은 더 떨어지고 영양 흡수는 더 나빠지고 건강은 더 악화됩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아래 댓글에 위산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정확히 그 말을 적어주세요. 적어 놓으면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잊기 전에 지금 바로 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다른 누구도 여러분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고칠 수 있는 힘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위산을 회복하기 위해 박 원장의 아침 의식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그 5가지 해로운 음식을 식단에서 없애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단계가 궁금합니다. 이 중요한 건강 비밀을 계속 배우려면 구독해 주시고 진짜 원인을 모르고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